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입니다. 오늘은 IR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10년 주기로 평균 수명을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약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빨간 그래프로 보이시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벌써 전체 인구 중에서 15.7%에 해당을 하고 있고, 약 40년 이후에는 2060년에는 인구 중에 40%가 65세 이상 인구로 고령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짐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8.6%라는 것은 65세 노인 인구 중에 2명 중에 1명은 빈곤하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빈곤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시면 개인 기준으로는 약 140만 원대, 부부 기준으로는 240만 원대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노인 빈곤율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거의 2명 중에 1명은 노인 빈곤율에 속하기 때문에 이 IRP의 관심률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IRP를 살펴보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데, 1953년생 이후부터는 연금 개시 나이가 조금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960년생의 같은 경우에는 만 62세 때부터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 있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나 돼야 국민연금을 개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고객님들이 1969년생 이후인 분들이라면 정년을 60세까지 채웠다 하더라도 5년이라는 그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IRP에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IRP의 그러면 기능이 무엇이 있느냐? 가장 특징적인 IRP의 바로 특징은 퇴직금을 IRP로 받았을 때 그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이제 1960년생이신 분들이 퇴직을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퇴직소득세율이 약 한 11% 정도 나오셨죠. 금액이 만약에 2억 정도 퇴직금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2,2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퇴직소득세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IRP로 퇴직금을 신청받으셨다면 여기서 절세되는 금액이 약 670만 원 정도 이제 절세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IRP로 이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고 일반적인 급여 계좌로 신청받게 되셨다면 이 670만 원의 절세는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작년까지 퇴직소득세율을 보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그런 고객님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고객님이 퇴직금을 2억을 받았고 근속연수 한 10년 정도 해서 퇴직소득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IRP로 퇴직금을 신청을 받으셨다면 퇴직소득세 2천만 원을 떼지 않고 그대로 퇴직금 원금 2억이 고스란히 IRP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그냥 급여 계좌로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 퇴직소득세 2천만 원을 제외한 1.8억이 입금이 되죠. 이미 시작부터 2천만 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IRP로 신청을 받으신 고객님께서 1년 동안 약 3%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2억의 3%니까 600만 원이라는 이 수익이 IRP 계좌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일반 급여 계좌로 신청을 받으신 고객님은 1.8억에 똑같이 3%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540만 원이 최종 수익이 아니죠. 네, 세금을 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면 457만 원이라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IRP와 일반 계좌의 이익만 따져놓고 보더라도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IRP로 퇴직금을 신청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퇴직금 말고도 이 I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을 발생을 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IRP를 이미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700만 원 한도에서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고 계실 텐데요. 원래 이 IRP 계좌뿐만 아니라 이제 DC 연금저축 계좌를 모두 합산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1,8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 한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800에서 700을 제외한 1,100만 원은 네, 이 초록색에 속하는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림을 계속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이 2번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IRP 이 계좌 안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1번, 그 다음에 2번 퇴직금, 네, 그리고 3번 세액공제 지금까지 받은 자기부담금과 각각의 이익들, 이 보라색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나누어서 설명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IRP를 연금으로 이제 개시 신청을 하셨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1번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원금이 다 빠져나가고요. 그 원금을 다 소진하면 2번 퇴직금, 네, 퇴직금을 연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원금마저 다 소진하게 되면 3번 이 보라색 부분 있죠?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들. 이 수익들이 연금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모두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세금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 이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누린 것이 없으므로 얘네들을 연금으로 출금했을 때에는 당연히 받은 게 없으니 어떻게 되겠나요? 과세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원금 부분을 연금으로 받으실 때에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이 퇴직금이 연금으로 빠져나가게 될 때에는 말씀드렸죠. 앞서서 IRP로 지금 퇴직금을 받으셨으니까 30%에서 40% 퇴직소득세를 절감해서 내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보라색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들 이 부분들이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금소득세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시는 거고요. 이 3번 부분을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으로 수령 받으실 때에는 이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서서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애초에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니까 그 부분에 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두 번째 퇴직금이 빠져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빠져나갈 때에는 네, 퇴직소득세 30에서 40%를 경감시켜서 내게 되는 것이고, 퇴직 수령 한도 외로 이제 출금을 더 하게 됐다. 그럴 때에는 본인이 내게 돼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다 내게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퇴직금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 세액공제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각각의 운용수익들, 예, 지금 나이와 같이 만 70세 미만까지 연금으로 받으시면 5.5, 네, 80세 이상일 때 이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가시면 3.3. 그래서 이 하늘색으로 칠한 5.5, 4.4, 3.3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시는 거고요. 그 연금 수령 한도 외로 출금을 하실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내게 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연금 수령 한도는 뭐고? 한번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 수령 한도 외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것은 연금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수령받기를 유도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 수령 한도 공식은 11 빼기 본인의 연금 수령 연차 분의 연금 개시일 당시의 계좌 평가액 곱하기 120%. 이렇게 그 해에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고객님이 본인의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고 연금 개시일 계좌 평가액이 IRP 계좌에 3억이 있었을 때 그 해 고객님이 뽑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는 11 빼기 1분의 3 곱하기 120%에서 3,600만 원까지는 연금 수령 한도로 출금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이 IRP 계좌를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3억이라는 돈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퇴직 금액이 2.8억이 들어있었고 나머지 자기 부담금과 운용 수익들이 1,000만 원이 있어서 3억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김항궁이라는 고객님께서 본인의 연금 수령 한도는 그 해에 3,600만 원인데 본인이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돈은 1번,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 1번에 해당하는 이 세액 공제 받지 않는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 연금 수령 한도 3,600만 원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빠져나갔으니 나머지 2,600만 원은 어디서 빠져나가나요? 맞습니다. 2번 퇴직금에서 2,600만 원을 이제 출금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2,600만 원이라는 퇴직금은 연금 수령 한도 3,600만 원 안에서 출금한 것이니 본인의 퇴직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30%를 경감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0.7, 70%를 곱해서 할인받은 182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객님은 3,600만 원이라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만 출금을 하는 게 아니라 총 얼마를 신청하셨나요? 네, 1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 빼기 3,600만 원, 즉 6,400만 원을 더 출금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럼 이 6,400만 원은 어디서 출금하게 되나요? 지금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1,000만 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은 다 소진했고, 네, 2번
퇴직금은 2.8억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2,600만 원밖에 출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6,400만 원은 아직도 네, 맞습니다. 이 퇴직금에서 출금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6,400만 원의 퇴직금을 뽑을 때에는 연금 수령 한도 외에서 뽑은 거니 퇴직소득세율의 10%를 그대로 곱하고 더 이상 할인이 없는, 여기는 이제 0.7을 곱하지 않겠죠? 그냥 원래 내셔야 되는 퇴직소득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640만 원이 잡혀서 182만 원과 640만 원, 총 822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고 1억을 인출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셨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금 계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 연금 계좌는 크게 이제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퇴직연금 계좌에는 보시는 표에 있는 IRP와 DC 그리고 이 표에는 없는 과학기술인 공제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DC 계좌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세 계좌가 모두 연금 계좌이고 이 계좌들은 세액공제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 이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요. IRP와 DC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두 계좌의 차이점이 있다면 IRP와 DC와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고 연금저축 계좌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이제 없다는 점.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는 만 55세 전에도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IRP와 DC 계좌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을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연금 계좌 중에서 개인 연금 저축 계좌와 지금 우리가 이제 판매하고 있고 고객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연금 저축 계좌와 차이점을 약간 이제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붙은 개인 연금 저축은요, 일명 구개인 연금이라고 해서 2000년 12월까지만 이제 판매가 됐고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계좌를 이제 다 합산해서 그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인 거죠. 개인연금저축, 즉 구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입니다. 납입액의 40%, 1년에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활용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연금저축 계좌라고 불리는 것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계좌의 차이점은 구개인연금인 개인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비과세 처리가 되지만 연금저축 계좌들은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출금을 할 때에도 구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되지만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점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IRP 설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